가능해.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는데 한계가 있어. 근데 지금은 가능해. 왜? 그냥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찍어가지고 막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막 찍어서 줘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찍어가지고 주면 됐으니까 이게 저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간 달러를, 이게 달러를 갖다 다시 그걸 갖다 회수를 해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금융으로 해서 그거를 갖다 해요. 이제 미국은 금융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발행국가이기 때문에, 기초도항 때문에, 금융으로 해서 그걸 자기가 조절하면서 전 세계에서 달러를 다시 이걸 갖다 가져와요. 이걸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걸 다 작업을 다 해서, 왜? 우리가 마음대로 막 돈을 찍어내냐니까.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그 가문에서 금융 마피아나 이런 조직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미국이 임대까지 버틴 원리예요. 미국이 저 F-22나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이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이제 여러 가지 적은데, 화폐 발행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물건을 결제했던 달러가 이제 전 세계를 돌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전 세계를 통해서 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그걸 어떻게 통해서 가져오냐? 금융을 통해서 가져와. 이게 나쁘게 말하면 작전해가지고 가져와요. 나라의 금융 마피아들이 털어가지고 가져와요. 이제 옛날 우리 IMF가 이제 대표적, 우리나라 IMF가 대표적이죠. 전 세계 이런 개발도상 국가 애들은 이게 멍청해. 솔직히 우리나라 IMF 때도 진짜 멍청했어요. 우리 IMF 때 다들 이게 보면 참, 이게 정치인들도 참 그때 이게 너무, 이게 지들이 똥 싸놓고서 백성들이 싸지렸다고 백성들한테 누명 씌우는 거 보고 참 한심하다. 이게 좀 김영삼 정권 때 저건데, 이 양반이 헛똑똑이야. 원래 똑똑하고 이게 문벌 이런 양반들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해. 예전에도 말했지만 IMF가 최고 많이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였어요. 이게 다 샴페인을 먼저 터트렸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 그 국민 소득에 비해서 검소한 편이에요. 그 정도의 소득에 다른 나라를 보면 더 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저축률이 높고 검소해요, 굉장히. 이제 약간 숨이 트일만 하니까 조금 저거 한 거지. 나중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만불을 눈앞에 앞두고 있던 만불을 넘었나? 그 당시에 IMF 전에 1만 불을 넘었어요. 근데 1만 불을 넘으면 그 정도 당연히 이게 되는 게 검소한 편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게 샴페인을 찢어서 국민들이 흥청망청해서 달러를 해외에다가 했잖아요. 얼마 안 돼요, 국민들이 쓴 거는. 예전에 제가 강의한 거 있지만 찍어가지고 대통령 아들, 그때 김영삼 대통령 아들내미가 그거 가지고 돈 장사 해가지고 그거 다 뜯겨 먹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환율값이 똥값이 된 거야, 그때. 그 두 번째가 이제 과도한 부채를 지는 쉽게 말해서 너무 무리해서 부채를 많이 진 기업들. 그때 1000% 넘는 기업들이 수두룩했어요.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 회사들이. 이제 이게 큰 이유가 두 번째야. 이제 이 약점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때 월가 애들이 그걸 알고 그걸 갖다가 환율시장과 그리고 금융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이걸 딱 쳐내면 이걸 갖다 외부에서 이제 체질이 이 두 가지가 큰 이유예요. 근데 정권에서 한국에서 원화를 겁나게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거 가지고 사채놀이를 한 거야. 물론 그걸 갖다 다 먹은 게 아니라 첩보 비용을 충당해서 한 건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대표적으로 태국이나 여기다가 엄청나게 깔았는데, 그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죠, 태국이. 그때 돈 다 떼요. 사채업자가 돈 떼면 어떻게 돼? 돈 날라가는 거지. 어떻게? 그때 이제 띈 돈들이 원화대 이제 전 세계로 돌다가 그게 한 번에 이제 월가 금융세력 때 그걸 갖다가 원화를 다 쟁겨놨다. 그 한 번에
그걸 갖다가 저기 뭐 환율시에다 팍 퍼부은 거야. 얘네들이 일부러 그런 거야, 작전을. 일부러 작전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게 경제 쪽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무지했어. 요즘 많이 똑똑해졌는데 그 당시엔 진짜로 무지했어.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 그래 어떻게 했냐, 그때 월가 애들이 이거 갖다가 한꺼번에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그 나라 지금 화폐를 갖다 똥가스로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한 번에 그 나라 화폐를 딱 모아놨다가 한 번에 그거 갖다 환율시장에 다 퍼부는 거야 그냥. 그게 그때 IMF 때 이렇게 터져. 그때 저기 월가 애들이 원화를 갖다가 저기 뭐냐 환율시장에다가 한 번에 다 퍼부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원화를 갖다가 딱 내놓으니까 계속 달러로 바꿔줘야 돼. 달러로 바꿔주시오. 그러면 저기 나라에 있는 달러보다도 밖에 흩어진 원화가 너무 훨씬 많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한 번에 풀면 달러가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막 해외에서 막 그거 바꿔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나중에 원화를 딱 줬는데 달러하고 바꿔주세요. 하니까 원화 없어요. 이제 이럴 거야, 이제. 아니, 달러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왜 없어요? 그럼 이 원화, 그러면 이거 지금 원화 뭐 해요? 그러면 이거 똥값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몰라요! 이제요. 그럼 어때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금융시장 이제 소문이다. 한국에 이게 뭐냐, 얘네들이, 이게 달러가 없다. 이게 원화가 지금 밖에 많이 있는데 이걸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데, 달러가 없어가지고 다들 쩔쩔 매고 있다. 이게 IMF 같아요. 이게 무슨 위기? 달러 위기예요. 쉽게 말해서. 달러가 없어서 외환 위기라고 하죠. IMF를 다른 말로. 외환 위기. 저기 달러가 없어. 쉽게 말하면. 원화가 막 바꿔달라고 원화 바꿔달라는 사람 겁나게 많은데 바꿔줄 달러가 없는 거야. 이게 외환 위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랑 똑같아. 그거는. 이게 IMF예요. 참 무지했죠. 그러면 달러는 세계에 겁나게 많이 포커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저기 한 번에 이거 달러 이 환율시장에 넣으면 달러가 똑같대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지랄을 하면 어쩌면 미국이 바로 전 세계는 뭐다 항공모함을 거기에 저기 가가지고 바로 그냥 폭격을 해버리거든. 날 갖다가 그 아무도 그거를 갖다가 저기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이 전 세계에 그거를. 그러면 미국한테 이렇게 돼. 예전에 한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패권 경쟁이 한번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런 책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환율 전쟁이란다. 그때 중국이 그걸 하려고 이렇게 찔먹찔먹 한번 찔러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실질적으로 미국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던 미국 항공모함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중국 해안선 다 봉쇄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이게 뉴스에는 안 나와. 이 뉴스에 나오면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에는 안 나오고, 그 당시에 저건 몇 번 있어서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도 왔어가지고 지금 전쟁 일어나기 일부 직전이라고 막 좀 이렇게 명동쪽에 하여튼 알만한 사람들끼리는 다 이게 소문이 막 돌았어. 그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 나기 일부 직전이라고 지금 이제 큰일 났다고 지금 다 되게 소문이 아는 사람끼리만 막 돌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알만한 사람들 그 소문 들을 때가 있어. 그때가 전쟁 날 일부 직전이야. 그것 때문에 사드가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보는데 이 사드가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중국이 사드를 갖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중국이 예전에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국력이 먼저 첫 번째는 그걸 하려면 미국의 달러를 붕괴시키려면 이 세상에 한 두 개 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딱 두 나라야. 미국을 맘만 먹으면 달러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도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딱 두 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야? 다 우리 이웃 나라들이야. 우리나라는 안 되고 당연히 이게 첫 번째가 중국. 일단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나라에. 한 번에 왜 달러를 무너뜨리려면 한 번에 그거 갖다가 환율시장에 일시에 그걸 퍼부어야 돼. 그래서 달러가 붕괴가 돼.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럼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가능해. 그럼 어떤 나라야? 그 어떤 나라야? 중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달러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굉장히 뭐 채권을 그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얘네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특징이 돈이 들어오면 이게 꽁꽁 싸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돈이 들어오면 막 쓰는데 꽁꽁 싸매. 우리나라도 좀 그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그 달러를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좀 하여튼 좀 그래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단합하면 달러를 부귀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달러가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달러가 다 이게 해외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명동 사채 시장 사람들인데 여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서로도 몰라. 이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근데 다 우리나라에 안 갖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갖고 있으면 예전 군인들이나 정치인들한테 뺏기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도 뺏기기 때문에 다 꽁꽁 다 해외에다가 다 벙커나 이런 데다가 다 숨겨져 있어요. 보통 제3국가 같은 데다 숨겨져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 왜? 명동 사람들이 권력자들 안 믿거든. 근데 국가적 입장을 받으면 딱 이 세계 두 개 나라가 있어요. 아니, 독일도 있잖아요. 독일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그렇게 달러가 없어요. 일단 달러가 많아야 돼. 달러가 많은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야. 이 두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일시에 그 달러를 방출시키면 환율 시장에 달러 값을 갖다가 그냥 종이쪽 가위로 만들 수가 있는 나라가 이 두 나라야. 근데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행을 하려면 어떠냐면